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리트 시장은 일본이고요. 일본의 시총이 135조 정도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아이엠박스 전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구입니다. 아이엠박스 유튜브 채널에서 그동안은 저희 남성훈 대표와 제가 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부동산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백경욱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백경욱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백경욱이라고 하고요. 현재 쉘터락 캐피털 그룹이라는 미국의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카유가 파트너스라는 부동산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경력은 한 25년이 넘었고요. 첫 직장은 1996년에 대우건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부동산 석사를 마치고 현지 보스턴에서 취직해서 비컨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부동산 운용사와 피델리티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뉴욕에 있는 아비바 인베스터스라는 회사로 옮겨서 간접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싱가포르에 옮겨서 또 3년 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해외 부동산 담당을 했었고 삼성생명에서는 국내외 대출 및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하는 비즈니스 직전에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블라인드 펀드 자금 모집을 하는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개의 블라인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리츠 사전 준비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을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유학을 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업을 한 케이스는 거의 처음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졸업 후에 현지에서 취업을 해서 뉴욕이나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다니지만 지금 백경욱 대표가 1세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 가지 축은 그 플레이스먼트 비즈니스인데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운용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기관 투자자 자금 모집하는 업무를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자문 비즈니스는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기존에 투자한 물건들에 대한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 리파이낸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문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축으로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자금을 국내에 유치하는 그런 업무도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다양한 경력에 맞게 아주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본인 소개했을 때도 사실 이제 미국, 싱가포르 현지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미국 리츠 시장, 또 싱가포르 리츠 시장,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문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이 많은데 그와 같은 좀 해외 리츠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본인이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큰 리트 시장은 일본이고요. 일본의 시총이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큰 한 135조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한 39개 리츠가 시총이 한 96조 원 정도 되고요. 평균 한 개당으로 따지면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거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개 리츠가 시총 다 합해서 한 7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의 면에서 좀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그 싱가포르와 한국이 리츠 제도가 도입된 건 거의 유사한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좀 답보 상태였다가 최근 5, 6년 사이에 조금 많이 활성화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초창기인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좀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하고
리츠 스폰서와 운영사뿐만 아니라 또 투자자, 그 다음에 규제 당국,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언론,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직은 조금 다 배워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은 갈 길이 먼데 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사실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직접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그러한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뭐 워낙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혹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화두는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금리 상승이 아닐까 싶어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그걸로 인해서 이제 캡레이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만기가 도래를 하면은 내야 될 이자도 더 늘어나고 LTV는 이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추가 에코티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큰 문제일 것 같고, 국내는 조금 덜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오피스 섹터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축이 됐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오피스 섹터가 근본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좀 심해서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국과는 좀 차이가 나게 재택근무가 많이 있어서 오피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오피스 빌딩이 제일 첫 번째 타겟이었고 또 많은 투자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셀프 스토리지 같은 니치 섹터들의 특징이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오히려 반비례할 수 있다.